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남자친구와 6년이나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했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남자, 그런 집안과 한 가족이 되면 평생 고생하고 후회할 것 같아 늘 결심하고 한 방에 끊어냈어요. 저는 상견례 하기 전 식장 예약이랑 스드메 예약만 한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도 1,000만 원가량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절대 손해도 흠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가치와 비교하면 1,000만 원 손해쯤은 감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제가 열심히 모았던 돈이 2억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1억을 뜯길 뻔한 거 모면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요. 왜 소중한 제 돈을 빼앗길 뻔했는지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22살 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한 달에 200씩 저축하고 여윳돈 있으면 또 악착같이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안 쓰고 모아서 6년 전쯤에 부모님 돈 합쳐 8천 주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습니다. 한창 집값 오를 때 팔아서 꽤나 짭짤하게 이득을 봤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도 해보고 알뜰하게 모아보니 제 통장에는 거의 2억이 넘는 목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6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파혼했으니 전 남자친구네요. 제가 23살 때부터 사귀었고 처음에는 당연히 서로 좋아서 사귀고 만났지만 너무 오래 사귀다 보니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네요. 전 남자친구는 노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간혹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해놓고 여자들이랑 노는 걸 저한테 들키기도 하고 제 속을 좀 썩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대놓고 바람 피운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끼부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차마 바람을 피울 대담성은 없는데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요. 제 남자친구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질려버린 제가 나중에는 헤어지자 해놓고도 그놈의 정이 뭔지 다시 만나자는 남자친구를 받아준 게 대여섯 번이 넘습니다. 6년 동안 지칠만도 한데 저는 왜 그 남자랑 굳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가려고 했냐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첫 남자인 이 남자랑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파혼하고 나서 비혼을 생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성격이었어요. 지금은 그 결심이 무색하게 결혼했지만요.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은 아래로 여동생 한 명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 아버님이랑은 오래전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혼자 두 남매 키우시느라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속만 썩인 게 아니라 저 만나기 전에 어머니 속도 꽤나 썩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군대 다녀오고 저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철들기 시작했었고요. 제가 조련하고 세뇌시켜서 인간처럼 만들어 놓으려다가 결혼 직전에 아니다 싶어 놔버렸지만요.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 틀린 거 없더군요. 남자친구는 군대 다녀와서 복학해 2년 마치고 다행히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은 돈도 없었어요. 들어간 회사가 3교대였는데 그나마 월급이 괜찮아서 초임인데도 주말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하면 실수령액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관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는 재테크 상식도 없고 돈이 있으면 다 쓰고 다니는 스타일인 거 제가 뻔히 아는데 돈 관리 철저한 편인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결혼한 사이는 아니니까 월급 다 달라는 의도도 아니었고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저축하거나 재테크를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월급 모아줄까? 오빠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목돈 모아야지.
나는 월급 오빠보다 적게 받을 때도 매달 200만 원 넘게 저축했던 거 알지? 일단 종잣돈 1,000만 원이라도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무조건 얼마 이상은 저축해야겠다. 생각 안 하면 절대 돈 못 모아. 그런데 남자친구는 곤란한 듯 제게 그러더군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 생활비도 좋아하고 동생 학원비 대주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면 되지. 뭘 미리 저금할 돈을 떼어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해? 그런 마인드면 저축 못 해. 남은 돈 모을 생각하면 절대 돈 안 남아. 내 말대로 해. 무조건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한다 생각해야 한다니까? 내가 우리 집 생활비 줘야 하는 돈만 150이야. 나중에 동생 취업하고 나면 조금 줄이겠지만 지금은 100만 원 저축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럼 언제 돈 모으고 언제 결혼할래? 오빠는 32살에는 결혼하고 싶다며. 그럼 지금 시간 있을 때 돈 모아야지. 벌써부터 못 모으겠다는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100만 원이라도 우리 공용통장으로 넣어. 그럼 내가 내 돈이랑 같이 굴려줄게. 그건 결혼하고 나서 하면 되지. 결혼 전에 왜 그래야 해?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는 그냥 저한테 돈을 맡기는 걸 미심쩍어 하는 눈치길래 저도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돈이랑 같이 묶어서 이자율 높은 곳에 굴리거나 펀드에 좀 넣어놓으려 할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본인이 싫다는데 제가 뭘 더 말하겠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으로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용돈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듯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며 큰소리 뻥뻥 쳤던 인간이 취업하고 나서 4년간을 직장 생활했는데 결혼할 때 서로 통장 까봤더니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없었으니 말 다 했죠. 남자친구 가족도 제가 봤을 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대학 때부터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버는 돈으로 등록금이며 용돈을 다 대주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한 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럼 얼른 취직이라도 해서 집안 살림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무슨 공부를 한다며 학원을 다니면서 용돈 축내고 학원비를 축내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도무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혼하고 자기 힘으로 아들, 딸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면서도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가끔 예비시댁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어머니 옷이나 신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어지간한 젊은 사람보다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집은 30년 된 구축 빌라 살면서 어찌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온갖 짐이 넘쳐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집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하셨던 말이 있는데요. 네가 봐서 알겠지만 나는 우리 현수 결혼할 때 돈이고 뭐고 보태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은 너희 힘으로 해야 해. 현주도 취직 못하고 저러고 있어서 도와줘야 하니까 그 점은 미리 알고 있어라. 대뜸 결혼할 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셨던 말씀이 결혼 비용은 좀 모아놨니? 혼자 집 얻을 돈 없으면 나랑 당분간 같이 사는 것도 생각해봐. 원래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돈도 빨리 모이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남자친구도 어머니 말을 거들더라고요. 그래, 같이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엄마,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은정이랑 같이 상의해 볼게요. 남자친구까지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부분은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신혼부터 시댁과 합가해 살 생각은 전혀 없어서요. 만약 남자친구가 그 문제를 주장한다면 헤어짐을 고려할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집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은 저희 힘으로 얻어서 따로 살고 싶어요. 직장이 멀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너희 친정에서 집을 사줄 수는 없을 테고 집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이구나.
혹시 너 얼마 정도 여윳돈이 있는지는 말해줄 수 있니?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은행일 보잖아. 지금 확인해서 나 좀 보여줄 수는 없는 거냐? 심지어 은행 어플로 잔액을 알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망설이며 곤란해하자 그때 같이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나서는 바람에 대답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좀 무리한 질문을 하셨다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왜 보여달라고 해요?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통장 까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만하세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왜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 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그래, 뭐 니들 알아서 하겠다니까 나도 지켜는 보겠다만 결혼한다고 집에 주는 생활비 줄이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금 현수가 주는 돈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거 네가 이해해줬으면 하는구나. 나도 언제까지 청소일 다니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시작하려는 게 있어. 목돈이 필요한 일이라 결혼이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해해줄 수 있니? 결혼해도 생활비 유지해달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상식 밖이었습니다. 보통은 예비 며느리 만나는 자리에서 돈 없다 소리와 용돈 깎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도 결혼을 그의 안에 서둘러 할 생각은 아니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올가을 지나고 내년 봄이나 여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약간 호들갑을 떨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사업하려고 해. 내가 음식 솜씨 하나는 자신 있거든. 작은 분식집이나 반찬 가게 하나 열어볼까 하고 있다. 우리 현지도 취업하는 거 어려우면 같이 내 일 돕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래저래 요즘 가게자리 알아보러 다니느라 내가 좀 많이 바쁘구나.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잖아요?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한다고 해도 사업은 사업인데 보통 일이겠어요? 제가 본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강단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돈에 대한 개념도 명확한 분이 아니라 느껴졌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하지만 제가 무슨 권리로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맞장구 치며 웃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러 갔다가 엉뚱한 말만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대출 없는 자가 4억 원대 아파트 살고 계시고 노후 준비 역시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빠는 군인 출신이셔서 퇴직하시면 연금 매달 나올 예정이고요.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아직 부모님이랑 살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어서 제가 먼저 시집가도 상관없다고 했고요. 어쨌든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컸습니다. 저는 이제껏 저 잘 키워주신 부모님 존경하고 우리 집에 대해 모자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 환경만 놓고 봐도 남자친구와 저는 많이 차이가 났던 셈입니다. 그래도 저는 사귈 때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귄 기간이 오래라서 몇 번 저희 엄마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취업했을 때는 엄마가 아들 일처럼 기뻐하셨고요. 백화점 데려가서 양복이랑 구두까지 한 벌씩 뽑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잘난 사윗감이라도 100% 딸 가진 부모 맘에 들기 힘든 건데 엄마는 남자친구 상황이나 조건보다는 그저 제가 좋아한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오래 만나면서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으니 그저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믿어주시고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드디어 나왔고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겠다 말씀드리자 부모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결혼하겠다며 인사하러 왔을 때는 그동안 묻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6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부모님께 미리 남자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은 저도 조금은 잘못이 있었겠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인사하고 다녀간 다음에 어머니는 머리까지 싸매고 골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은정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가 정결혼하겠다면 엄마가 말릴 길은 없겠다만 아까 현수 얘기하는 거 보니 너 그 집에 가면 고생길이 훤해.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은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거 알아? 돈 없으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가는 게 결혼이야. 너 그동안 왜 엄마한테 남자친구 집안 얘기 안 한 거니? 엄마는 가정사 복잡한 집에 너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얘기 들어보니 그 집 형편에는 아들을 도저히 결혼 못 시키겠던데 그 집에서는 굳이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니. 엄마는 이래저래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이혼 가정이라는 것과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이라는 걸 아시고는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도 벌써 직장 생활 4년 차야. 그래도 얼마 정도는 모아놨을 거야. 일단 모은 돈은 내가 더 많으니까 전세로 시작하더라도 빚 없이 시작하면 괜찮아. 빚 없이 시작하면 둘이 금방 모을 거야. 어머니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건물 청소일 그만두고 가게 차린다고 준비하고 계신데 가게 하면서 돈 벌면 우리한테 많이 기대는 것도 없을 거야. 뭐 설마 결혼한 자식한테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하겠어? 너 예비 시모가 결혼해도 생활비 줄이지 말라고 했다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는 벌써 숨이 막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해, 엄마? 그때 가면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둘이 같이 벌잖아. 오빠가 월급 많은데 뭐. 그 정도 들여도 그리 힘들지 않아. 아이고 이거 말이 쉽지. 한 달에 150씩 월세 내듯이 꼬박꼬박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 네가 아직 겪어보지 않으니까 뭘 모르는가 보다. 엄마를 애써 안심시켜 드렸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 고집에 못 이겨 저희 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해를 넘겨 이듬해 5월에 하기로 양가 부모님이 의견을 맞췄고요. 상견례도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둘 다 차근히 결혼 준비하면서 날짜를 잡아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날짜는 잡았으니 식장은 미리 예약해 놓았고 스드메만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제 돈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의 정확한 월급과 그동안 모은 돈 같은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1차로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돈을 꽤 모아놨다는 거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그동안 사귀면서 아파트 사고 팔며 갭 투자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1억 이상 모아는 놨을 거라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모은 돈이 2억이 넘는 거 알고는 당황하면서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의 재정 상황을 적나라하게 확인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금이라고는 꼴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솔직히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직장 생활 4년 하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아니 오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꼴랑 이 돈 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 돈으로 무슨 결혼을 해? 집이면 살림이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한 거냐고. 설마 내 돈 믿고 결혼하자고 그런 거야? 어이가 없어서 저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쭈뼛거리면서 야,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냥 처음 몇 년 동안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돈 모을 생각이었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 은정아, 결혼하면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어때? 우리 집 너도 봤지만 30년 된 구축에 많이 좁잖아. 결혼하는 김에 새 아파트 넓은 곳 구해서 엄마 모시고 당분간만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여기는 전세 많이 안 비싸니까 한 2억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난 싫어. 집 얻을 돈 2억은 어디서 구할 건데?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집 구하고 내 월급은 생활비로 쓰면 되지. 그리고 네 월급은 안 쓰고 모아서 나중에 집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그럼 오빠 어머니랑 동생은? 그때도 같이 사는 거고? 내 동생은 어차피 몇 년 살다가 죄짝만 나면 시집 갈 건데 뭐. 그럼 우리 엄마 혼자 남을 테고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그때 합치느니 아예 처음부터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좋잖아. 난 싫어. 이러려고 저번에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둥 나한테 밑밥 간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지금 목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가게 차리고 싶어 하시는 거 너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 갖고 있는 거라곤 오래된 빌라 한 채잖아. 그거 팔아서 가게 차리는 거 보태면 남은 돈이 얼마 없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거야. 네가 우리 집 사정 좀 이해해주라. 우리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잖아. 안 그래? 어차피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모아둘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없어도 너무 없어서 충격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살 집을 신혼집으로 마련하자는 말에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 집을 판다는 거라니요. 이미 자기들끼리 집 팔아서 가게 차리고 내 돈으로 신혼집 얻어 거기에 얹혀 살 계획을 다 짰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더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네가 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며느리로서 너를 더 좋게 보지 않겠어? 어머니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 노후저금으로 쓰시게 하면 좋잖아. 이 말까지 들으니까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6년 동안 알던 사람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찾으며 같이 살면 좋겠다는 망상을 하는데 솔직히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난 그럴 생각 없어. 전에도 말했지만 같이 합가하는 거 고집 부리면 나는 헤어지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기억하지? 결혼 준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곤란할 것 같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양보 못하니까 다시 생각해봐. 오빠 어머니한테도 내 생각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저는 정색하면서 다시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건지 큰 집 얻으면 다 같이 살고 둘만 살고 싶으면 우리 엄마 조금 드리는 건 어때? 엄마 가게 얻는데 좀 보태시라고 말이야. 이런 말까지 하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만 10번이 넘게 반복해도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도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로 들볶였습니다. 네가 같이 사는 게 정 싫으면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그럼 집을 못 팔게 되는데 대신 우리 엄마한테 돈을 조금 드렸으면 해. 엄마한테 같이 못 살 수도 있다고 살짝 귀띔은 해놨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결혼하면 니네 부모님한테 잘할게. 알았지? 이러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말대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돈 바쳐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결혼을 아예 할지 말지 고민을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배짱으로 제가 쥐뿔도 없는 본인과 기꺼이 내 돈 들여가며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6년을 사귄 게 무슨 대수라고 마치 내 돈이 자기 돈이라도 되는 양 지들끼리 마음대로 같이 사내 만에 결정을 하는 건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길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예비 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호출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뭐가 불만이신지 아주 화가 단단히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부르는지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보나마나 며칠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했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시나리오까지 생각해가며 단단히 각오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약의 경우 파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더군요. 그 집 식구들은 제 머리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머리를 굴려 저를 이용하려는 거 보고 저는 그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불렀던 그날 결혼 때려치우겠다 결심하고 돌아왔네요. 남자친구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같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잔뜩 뿔난 얼굴로 한마디 먼저 툭 던지셨습니다. 은정이 너 결혼해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싫다고 했다며? 왜 그랬니?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서운했다.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같이 살면서 너희 둘 돈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말이야. 먼저 화난 투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 결심한지라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돈 많이 모을 거 생각해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는 집 팔아서 가게 내셔야 한다면서요. 제가 지금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머니 계획이 다 틀어지시는 건가요? 왜 굳이 제가 싫다는데 집에 불러서까지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제가 예비시댁이라고 쩔쩔맬 줄 예상하셨는지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약간 기세를 낮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큰 양보라도 한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정 싫다면 나도 계속 강요할 생각은 없어. 나 그렇게 몰상식한 시어머니 아니다. 나 되게 쿨한 사람이야. 너희 힘으로 결혼하는데 예단 같은 거 받을 생각도 안 한 사람이야. 알겠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대신 다른 거 하나는 네가 들어줘야겠다. 너 모은 돈이 꽤나 된다고 들었어. 같이 안 살겠다면 내가 우리 집을 팔 수도 없을 거 아니야. 대신 네가 모은 돈에서 1억 정도는 가게 얻는 데 보탰으면 한다. 그건 어차피 결혼 비용으로 모은 거라며. 나머지 돈으로 너희들이 살 집 작은 거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다. 그 돈은 내가 예단이랑 혼수 대신 받는 걸로 하마. 어떠니? 네가 같이 사는 거 죽어도 싫다니까 방법을 생각해 본 거야. 대체 그런 잔머리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혹을 뗀 게 아니라 더 큰 혹을 하나 붙인 셈이 아니고 뭐겠어요? 시댁이 아니라 무슨 날강도 아닌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모은 돈으로 가게에 돈을 보태라는 둥 자기들이랑 같이 살 집을 언내 만에 하시는 건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서 웃었는 줄 알았나 봐요. 은정이 너도 좋은 생각 같지? 네가 같이 살기 싫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거야. 나 머리 좋지 않냐? 엄마도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고 양보하시겠대. 네가 1억 들이면 엄마는 집 안 팔아도 가게 차릴 수 있을 거고 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공동재산이고 네 돈이 내 돈 되는 거잖아. 물론 내 돈도 네 돈 되는 거고. 며칠 안으로 우리 엄마한테 바로 1억 싸줘. 알았지? 아이고 그래. 같이 안 사는 게 서운하긴 해도 뭐 어쩌겠냐. 그래도 네가 돈 보태준다면 같이 살자는 말은 나도 더 이상은 안 하마. 근데 돈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 내가 마침 가게자리 몇 군데 알아보고 왔는데 계약금 걸어놔도 되겠니? 무슨 개소리를 저렇게 정성스럽게도 하는지. 정작 내 대답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이미 결론 다 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내 돈 받아서 가게 차릴 생각에 들떠있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제 사연 들은 구독자분들은 뭐 그리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냐며 복장 터지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남자를 그 인간밖에 모른다지만 이런 경우까지 참아가며 결혼을 감수할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싫다고 해봤자 계속 들볶일 게 뻔했기에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때 저는 결혼을 때려치울 거 결심했던지라 골탕을 먹일 생각도 조금은 있었고요. 계약금 걸어놓는 건 어머니 마음이죠.
제가 왜 그걸 간섭하겠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가게만 알아서 하세요. 일단 저도 생각해보고 부모님이랑 상의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단 가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혼자 제가 허락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은정아. 네가 말하면 장모님도 분명 네 뜻대로 하라고 하실 거야. 그럼 우린 너만 믿고 가게 계약금 보낸다. 며칠 내로 돈 준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길래 오빠 마음대로 해. 일단 오늘은 나도 갑작스러워서 확답을 못하겠다. 어머니, 할 말 다 하신 거면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화가 난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걸음할 일이 없으리라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그날 난리가 났었죠. 아빠는 아예 그 집에 지금 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결혼 때려치라고 하셨고요. 엄마도 저한테 결혼 없었던 일로 하라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 정리하고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큰돈 들인 건 아직 없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확실히 정리할 테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도둑놈 심보 가진 집안이 다 있니? 돈 없는 집에는 시집가도 염치 없는 집에는 시집 가지 말라 그랬어. 뭐? 돈 1억을 내놓으라고? 결혼하면 네 돈도 전부 그놈 찾으라고 착각을 했나 본데.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해라. 당장 결혼 때려치운다고 얘기해. 부모님이 남자친구 집에 가자며 앞장서라고 하시는 거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때 도움 청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약한 식장과 스드메를 그날로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일부러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한 3일이 지났나 남자친구가 메시지가 왔는데 돈을 언제 붙일 수 있냐네요. 어이없어서 그냥 답장 안 하고 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은정아, 내가 연락 안 해서 화난 거야? 며칠 엄마 가게 보러 다니고 계약하느라 바빴거든. 아까 문자 봤지? 너 돈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 이러길래 무슨 돈? 내가 내 돈을 왜 오빠한테 보내야 하는데? 며칠 생각해봤는데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우리 오래 연애했고 나이도 있어서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뭐?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돈 보낼 거 생각하고 가게 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니. 갑자기 왜 그래? 돈 모은 거 1,000만 원밖에 없으면서 결혼하자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내 돈 가지고 오빠네 가족들이 그런 계획 세웠다는 것도 난 너무 소름 끼쳐. 우리 부모님한테는 다 말씀드렸어. 당장 오빠네 가서 뒤집어 엎자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그러니까 오빠도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걸? 미안한데 나는 남의 부모한테 효도할 생각 없어. 오빠도 앞으로 열심히 모아서 셀프 효도하길 바래. 그랬더니 이제는 화를 내더라고요. 야, 김은정,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냐? 네가 돈 주겠다면서 계약까지 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나 엿먹이는 거 아니면 뭐야?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 우리는 지금 네가 돈 안 주면 계약금 날릴 판이라고. 내가 언제 계약하라 그랬어?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 아니, 자기들 돈도 없으면서 왜 내 돈으로 가게 얻을 생각을 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해. 식장이랑 다 취소했으니까 오빠 엄마한테 얘기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개거품을 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 결혼 안 할 거였으면 지난번에 아예 싫다고 했었어야지. 그럼 계약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너 어쩔 거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계약금 2,000만 원 날리게 생겼네. 아우, 열받아. 알아서 잘 해결해. 결혼 전에는 돈 문제가 별개라며. 내가 돈 모아주겠다고 했을 때 오빠가 했던 말인 거 기억하지? 그동안 오빠한테 쓴 내 시간과 돈 보상 청구 안 하는 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길래 전화를 꺼버렸고요. 집으로도 12시간 넘게 전화가 오는 거 엄마가 받았는데 욕 잔뜩 먹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출근했더니 회사에 있는데도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사귄 시간이 6년인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너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만 나는 엄마 혼자잖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연히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네가 싫다 그런 거 나도 실망이었어. 그래서 엄마 가게 차려주자고 얘기한 건데 이제야 파혼하자니 너무 실망이야. 끝까지 뭐가 잘못인 줄 모르고 개소리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파혼하는 거 생각 변함없어.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오늘 이후로 전화 차단할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카톡 차단에 전화 수신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퇴근했는데 집 앞에서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똥줄이 탔겠죠.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싫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도 포기했잖아. 이러면서 제 팔을 잡길래 한 번 더 내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나는 오빠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어. 분명히 말했잖아.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서 갈 줄 알아? 저는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고요. 아빠한테 말했더니 프라이팬을 손에 쥐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인간은 집에 갔는지 안 보였지만요. 그 뒤로 그 집 어머니도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나한테 그깟 돈 주는 게 싫었니? 너 정말 심보가 못돼 먹었구나. 어차피 결혼 비용으로 모은 거 써서 없어질 돈인데 감히 파혼을 내? 너 우리 아들 만나서 몸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이나 곱게 갈 수 있을 줄 알아? 이러면서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친구 집에 1억 안 주는 게 못된 년인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나 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암튼 아줌마도 아들 장가 보내려면 며느리로 한몫 잡으려는 생각 고쳐 먹으세요. 아줌마 아들이요. 솔직히 결혼 시장에 하나 먹힐 거 없는 조건이거든요. 홀 시어머니의 변변찮은 학벌에 직업에 누가 시집오려고 하겠어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한테 악담 퍼부는 그 집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했습니다. 파혼했으니 뭐 속은 시원하더군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어른 대접 해줄 필요도 없고요. 계약금 날린 걸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곰팡이 핀 집 팔아서 잘 해결하세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럼 저희 부모님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연락처는 모조리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오래 사귀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는 속 시원하기만 하고 심란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6년의 연애는 그렇게 추하게 막을 내렸지만 결혼 안 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정하고 애정 표현 잘하는 사람 만나 결혼한 지 1년 되었고요. 오래 사귄 사람하고 힘들게 연애하던 게 무색할 만큼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주위에 제 사정 아는 사람들은 저 파혼한 거 알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 잘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가 결혼한다 해서 그냥 있었지만 너 그 남자는 진짜 아니었어. 6년 동안 네가 호구로도 타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얼마나 속 터졌는 줄 알아? 어릴 때 만나 사귄 거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까 그냥 두고 봤지만 결혼까지 하는 거는 아니다 싶더라. 근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정말 맞는가 봐. 너 이렇게 헤어진 거 보면. 암튼 널 위해서 잘 된 거라 생각해. 요즘 이혼도 아닌 파혼이 무슨 대수니? 속 끓일 거 없어. 시원하게 새 출발해. 저 연애할 때부터 영 아닌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못된 인간들은 꼭 있어서 넌 파혼했으니 흠 있는 여자다. 그렇게 파혼까지 하냐. 너도 참 이상하다. 라는 말로 속 끓는 사람 분명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수군거림은 제가 결혼하니 다 없어졌고 지금 남편은 직업까지 전문직이니 다들 파혼의 파자도 안 꺼냅니다. 남편 만날 때도 난 파혼 경험 있다 말해주니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일도 고민 안 하더라고요. 저처럼 파혼한 경험이 있는 거 그리 큰 손해나 흠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 용기 내어 제 사연 보낸 거니 저와 비슷한 분이 있다면
결혼 전에 힘든 일 참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우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일 없이 무난하게 행복한 결혼하셨으면 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